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월 5일 통키뉴스 수요일입니다. 폭락장으로 끝난 주식시장 서머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3대 지수 다우가 마이너스 1.07, 나스닥은 마이너스 3.34, S&P 500은 마이너스 1.94. 직관적으로 보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러분 통신, 버라이전, 티모빌, AT&T를 제외한 전 업종에 걸쳐서 오늘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셀링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유는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록을 앞두고 중립에 머물던 투자 심리가 팔자 쪽으로 완전히 틀어진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던 장이 혼조세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저께까지는 혼조세였잖아요. 폭락세로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가 2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7일 동안 6일이 떨어진 나스닥이 2020년 10월 이후 무려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일명 초토화된 최악의 날로 기록되겠습니다. 특히 사상 최고치에서 반토막이 넘게 폭락한 수많은 주식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네트입니다. 클라우드 발음이 안 되네. 폭락장이 나니까 발음도 안 되네요. 예. 클라우드 플레이어 NET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21불 64를 찍은 날이 11월 22일 날이었거든요. 11월 19일 불과 두 달도 안 됐죠. 근데 지금 오늘 기록이 105불입니다. 53% 폭락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팔란티어도 17불대가 무너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 조금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16불 98센트를 가르치고 있네요. 와우. 자,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것은 오늘 시장의 회부하라 영상에서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미국 전 세계 경제 국제 뉴스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도 비상입니다. 뉴욕 시장이 출근해라 빨리. 출근해라. 오미크론 괜찮다잖냐.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은 싫다. 월가가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직원들이 출근해야지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식시장의 폭락을 불러왔던 미국 연준.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인원으로 상당수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 단톡방으로 계속해서 이 연준 회의록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저희가 제공해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공부하시고 미리 대처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폭락장에 대해서 그닥 큰 피해가 없으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검사 없는 격리 해제 지침 논란 속에 의사협회는 확산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시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부스터샷 맞아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한 것은 늘지 않고 있으니까 쿼런틴을 10일로 했다가 5일로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 앞에서 이제 의사협회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더 큰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좀 끌고 가다가 이번 주 금요일이나 정도 돼서 시장이 방향성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 수요일 날 1월 5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이렇게까지 폭락으로 마무리의 모습을 보여줄지는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S&P 500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서 그렇죠?
딱 보면은 뭐 월마트, 뭐 찰리 몽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샀다고 하는 알리바바, 뭐 인텔 요 정도만 지금 선방을 했고 나머지는 굉장히 힘든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로컬 뉴스 종 한번 치고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확진율이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20.4%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 감염자 폭증으로 앞으로 수주간이 최악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도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수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이번 환자 수가 결국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급차 대응이 지연되는 등 우려했던 의료 대란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 주택 대출이 연체된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80,000까지 무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비가 온 뒤에 48시간 내에 잔디에 물을 주거나 차단 장치가 없는 호스를 사용해 세차를 하는 등 물을 만약에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게 되면요, 자, 최대 $500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캘리포니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번에 며칠 동안 비가 왔지만 택도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지속된 가뭄이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DC는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으나 무증상자의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LA 카운티는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9일까지 카운티 산하 모든 형사법정은 일제히 문을 닫게 됩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149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판매하면서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년보다 21.6%가 증가한 수치로 처음으로 혼다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퇴직자 수가 453만 명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잡 오프닝은 1,056만 개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실직 또는 구직자보다 670만 개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전면 재협상에 돌입해 3월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규모와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월 6일, 자, 내일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1주년의 날입니다. 벌써 1주년 됐네요. 그때 저희 미주놀에서 생방으로 현장 중계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현장에선 다시 그날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정말 치욕의 날이었던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전 의회 폭동 사태로 피해를 본 경찰관들로부터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의회 폭동의 뒷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죠.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어제 돌연 취소했습니다.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대선을 63일 앞두고 홀로서기로 남맥산을 전면 돌파하는 초강수를 뒀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벼랑끝 승부수가 통할지 한국 기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뭐 함께했던 김종인 위원장, 지금도 여전히 양극, 이준석 대표, 그만큼 표가 왕창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 약진이 무섭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계약을 맺은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기억나시죠? 또다시 위안부 강제징용은 사기라며 사실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아주 일본 놈들로부터 지금 뒷돈 받고 자꾸 저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하버드에 다니는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이들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뉴욕 지방경찰이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서 혐의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저거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거겠지요. 여러분 작년에 전 세계 500대 부자의 자산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188조 원이나 증가했답니다. 1188조 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조물주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일정 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한 게 참 잘한 거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 혼자 저렇게 1조 1188조 원 표지 모델 타임즈는 머스크를 가르치는데 분명히 죽기 전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다 쓰고 죽지 않겠죠. 예, 욕심이 더덕더덕 하니까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을 갖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CES 아시죠? 2022년 이번에 반도체 업계의 CES 총력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도 좀 그렇고 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현장 중계는 힘들고 미국 현지에서만 중계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이번 CES 2022에서는 인텔,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향후 치열한 춘추 전국 시대를 예고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표현은 제가 쓴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인텔은 온라인 프레스 행사를 열고 노트북용 12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신제품들을 공개하면서 에이서, 델, HP 등의 PC에 탑재되는 신형 아크 외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선보였습니다. 야, 저걸로 채굴 하면은 코인 채굴 잘 되겠다. 그동안 이것은 엔비디아나 AMD가 지배해온 고사양 GPU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라고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반도체도 인텔만 올랐어요. 플러스 1.37.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점점 더 많은 노트북들이 게임과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GPU가 고객 선호도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발전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맞죠? 자, CPU라고 하는 것은 중앙 처리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인텔은 이 CPU에 내장된 그래픽 기능만 제공해 왔는데, 자, CEO가 경쟁사들의 도전에 맞서 기존 시장을 방어하면서도 경쟁사가 강점인 분야로 매출을 꾀하고 있다고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에 노트북용 GPU인 GeForce RTX 3080 Ti로 맞대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그 GPU 그래픽 카드거든요. 이 제품은 기존 고사양 데스크탑용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엔비디아는 설명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또한 자사 기술이 적용된 노트북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AMD의 리사 수 CEO는 라이젠 6000 시리즈 CPU를 비롯한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AMD가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임을 의미한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AMD가 선두죠. 예, 퀄컴은 자사의 모바일 기술 기반 프로세서를 PC 시장에서도 진출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자, 엄원 CEO, 퀄컴의 CEO죠.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그 일환으로 증강현실, AR 글라스 등에 탑재될 AR 칩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퀄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마이너스 0.39로 마무리가 됐네요. 더불어서 그동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진출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반도체주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쪽 부분이잖아요. 여기 요거 요쪽 부지잖아요. 요쪽 부분. 하지만 여러분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섹터군입니다. 반도체가 못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컴퓨터, 뭐 게임,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AR, 뭐 VR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큰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호주, 스페인의 대형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 하는 상품들을 출시했습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 폭락하고 있지만 또 이 블록체인 기술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답습니다.
자,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헤이셔웨이가 애플 투자로 얻은 평가 이익이 149조. 대단하죠. 배당금만 연 9천억 원대랍니다. 자, 미국의 대도시도 지금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실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오피스를 고급 아파트로 리모델링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시장을 폭락시킨 이 도대체 오늘 연준이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가에 대한 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실전입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전 매매에서 오는 그 갭을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 아닐까요? 갭을 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즈놀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3-4편씩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은 바로 실전 투자에서 느끼는 그 갭을 메꾸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소문의 소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 갭을 메꾸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한다고 해서 라사모 공부방에 들어온다고 해서 A반 위치에 들어온다고 해서 100% 이런 시장의 폭락세와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는 딱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여전히 연준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서 FOMC 위원들이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QT라 그러거든요.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적 긴축은 연준이 자사 매입을 통해 늘린 보유 자산을 다시 매각해서 보유 자산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은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0년대 긴축 시기에 비교할 때 이번에는 첫 금리 인상부터 더 이른 시점에 더 빨리 대차 점도표라 그러죠.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설 것이라고 연준이 설명을 했습니다. 의사록 발표 후에 벤치마크 10년물 금리가 주요 저항선이 1.70을 넘겨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후에 여기 금리 1.7050 어마어마하네요. 오늘도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러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 전환하고 패닉셀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폭탄을 맞은 이는 역시 기술주죠. 애플도 오늘 무려 2.66% 여러분 애플이 2.6% 넘게 밀렸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테슬라 얼마 전에 1200 찍었다고 좋아했는데 와 이걸 보고 일장춘몽이라 그러나요? 밀려도 너무 밀리네요. 1088 얼마 전에 생겼던 갭을 다 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 이 갭 곧 메꿀 거라고. 근데 곧이 이틀 만에 이렇게 메꿀이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네요. 아마존도 1.89 저 큰 기업이 알파벳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4.59 3.6킬 내렸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도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5.76 와우 AMD 마이너스 5.73 호재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12월 민간 부문의 신규 고용이 80만 7천 건을 기록해 같은 해 5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40만 건 예상했는데 80만 건 나왔어요. 더블. 야, 여러분 이 정도 나왔으면 오늘 시장이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고용지표의 호재보다는 역시 지금 시장을 옥죄고 있는 것은 바로 연준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지난해 말 뚜렷한 산탄랠리를 보지 못한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1월에도 주식시장이 긴축 부담 등으로
1월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 일찌감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022년 1월로 보지 말고 2022년 1월로 보지 말고 2021년 13월로 보라라고, 그렇게 봐야지만 시장을 좀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999년 12월 이후 산타 랠리가 없던 해가 총 5번 된다면서 산타 랠리 없이 마무리된 12월 이후 찾아온 1월은 주식시장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2000년과 2008년, 2015년에는 S&P 500 지수가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했는데, 근데 올해는 그래도 산타 랠리다라고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본, 그리고 여러분 시장이 왜 내려간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모르시겠죠. 이 부분 오늘 제가 시장을 해부하라 영상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